둘. 안녕하세요. 재활에 미친 남자 재민남입니다. 오늘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수근관 증후군이 뭐죠? 이 손목 터널에 있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손이 짜릿짜릿하고 내가 손에 악력을 줘서 꽉 쥐거나 아니면 젖히거나 칼질을 하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물건을 들거나 어떤 활동을 해도 손목이 끊어질 듯이 아프고, 이 부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부분이 찢어질 것 같이 혹은 화끈화끈 거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왜 생기는, 그리고 수근관, 손목 터널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정중신경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네들을 혼자서 어떻게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집에서 검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물론 너무 심하시면 수술을 받으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근관, 손목 터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근관, 손목 터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손목 터널이잖아요. 이 손목 터널이라는 건 결국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손 자체가 굉장히 여러가지 움직임을 하게 되죠. 잡기도 하고 펴기도 하고 옆으로 구부리기도 하고 맞섬이라는 동작까지 가능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 안을 지나가는 근육의 힘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다발을 이루어서 지나가는 통로가 수근관, 손목 터널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근육들이 손목 터널을 지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수근관을 이해를 하려면 이 손목 터널로 지나가는 근육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 앞서 먼저 손목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손목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의 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총 8개의 아주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손의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바깥에 4개의 뼈에 횡수근 인대라는 인대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들은 요렇게 폭 패여 있거든요. 어느 정도 살짝 패여 있는 편이고, 그 위를 힘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위를 이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횡수근 인대가 덮고 있고 그 아래는 움푹 퍼져 있어요. 꼭 터널 같죠. 그래서 손목 터널, 카팔 터널이라고도 부르고 수근관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안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자, 손가락을 보세요, 여러분. 자, 손가락을 딱 보시면 좀 이상한 애가 있죠. 엄지 혼자만 조금 특별해요. 그래서 엄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 같이 시작을 해서 다 같이 끝나는 애들이고, 엄지손가락만 조금 다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 4개의 손가락으로 가는 애들은 각각 여기 붙는 애, 여기 붙는 애 2개씩의 힘줄을 보유하고 있어요. 2개씩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결국은 8개의 힘줄이 이 수근관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은 다 구부리는 애들이에요.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이 이제 얕은 층, 깊은 층이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거고요. 엄지를 구부린다는 건 요게 엄지를 구부린다는 거거든요. 엄지를 구부리는 근육도 수근관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굽히는 근육이 워낙에 많으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힘줄들 위로 정중신경이라는 애가 지나가요. 정중신경이라는 애들은 이제 피부를 요만큼 지배를 하기도 하고요. 얘네들, 이 근육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 엄지 안쪽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이 무지구라고 하거든요. 이 무지구가 푹 꺼지는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어요. 신경이 눌리니까 이 근육이 힘을 못 써서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이 손가락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이에 있는 수근관을 통과하던 이 근육들이 일을 많이 하게 돼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수근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 위에 있던 정중신경은 눌리게 되겠죠.
신경 자체가 눌리니까 감각 저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증을 강하게 느끼시거나 아니면 근력 저하, 움켜쥐는 힘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심하신 분들은 다른 부위, 막 팔꿈치나 어깨 같은 데 증상을 보이시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은 제가 손목에 국한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수근관 증후군은 목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중신경 때문에 그런데요. 정중신경이라는 애 자체가 목, 경추 5번, 6번, 7번, T1, 흉추 1번까지 이어지는 얘네들에서 쭉 시작을 하는 위팔신경 얼기라는 아주 큰 신경 다발이 있어요. 이 다발이 쭉 뭉쳐지고 여기서 분질을 한 다음에 쭉 어깨를 통과하고 팔꿈치를 통과해서 손목 아래로 슝 들어가서 손끝까지 닿는 애가 바로 정중신경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이 있을 때는 정중신경이 눌린 거잖아요. 다른 아이언 칸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눌리는 이제 얼라너브, 척골신경이 눌리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보는 건 수근관 증후군이니까요. 정중신경이 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서 문제가 있어도 수근관 증후군 증상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손을 많이 쓰면 불편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이나 아니면 엄지를 구부리는 강하게 그립하는 동작들을 많이 했을 때 생긴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 손의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복합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지가 마비되신, 경추 아래로 마비되신 분들이 그립을 하실 때 손목을 뒤로 젖히면 얘네들의 힘줄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그립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손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다 기량근, 협력근, 주동근 관계가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 특정하게 잡는 걸 할 때 잡는 걸 많이 하셔서 당신은 불편하신 거예요?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손목뼈가 어떻게 생겼고 손목 터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얘네들을 지나가는 힘줄은 뭐고 그래서 얘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얘들이 왜 아프냐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에서 기인한 목 혹은 다른 어깨나 팔꿈치에서 눌리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목이 많죠. 목에서 눌려서 손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손목을 통과하는 근육들이 너무 두터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수근관 자체가 좁아져서 정중신경을 누르게 되면 수근관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